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면서 숨 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현재 이 코스피와 코스닥 장 초반에는 빨간불로 시작을 했지만 계속해서 하락폭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화권 개장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이 3만 명에 육박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중화권 증시도 하락하면서 급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증시 역시 지지부진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이 페드의 매파적인 발언과 더불어서 기준금리를 5%에서 7% 정도 예상을 하면서 투심이 약화된 점이 시장의 좀 악재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고요. 이 원달러 환율의 강세, 또 외국인의 매도세가 늘려가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다시 좀 내성이 생기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들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꼼꼼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방송과 함께 시장 상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청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통계청이 올해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득이 낮은 가구의 식비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 3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는 처분 가능 소득의 절반을 식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가 식비로 쓴 금액은 42만 9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지출액이 27만 9천 원. 외식 등 식사비가 14만 9천 원 등이었습니다. 이들의 가처분 소득은 90만 2천 원인데 식비 비중이 무려 47.5%나 차지하고 있어 소득에서 세금, 보험료, 이자 등 비소비 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 절반 가까이를 식비로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소득의 하위 20%, 1분위 가구 식비는 작년보다 늘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먹거리 소비가 줄었다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네, 표면적으로 봤을 때 1분위의 식비는 작년 41만 3천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42만 9천 원으로 3.7% 늘었습니다. 다만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기준을 보면 식비는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지출 금액은 증가했지만 실제 가계의 먹거리 소비는 오히려 줄어든 건데요. 쉽게 말해서 1년 전 3천 원에 2개를 샀던 식품을 올해는 식품 4천 원을 주고 1개를 소비하게 된 겁니다. 네, 금액의 절대치는 늘었는데 고물가에 오히려 먹거리 소비가 줄었다는 거겠네요. 앞으로 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당분간 고물가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서민의 부담은 계속해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경기는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소득 증가세는 둔화하고 고물가가 지속된다면 서민의 실질 생활 수준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물가 이야기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가 영국 자동차 딜러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브랜드라는 이 소식입니다. 사상 최대 판매 실적 달성까지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기아가 영국 자동차 딜러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브랜드로 자리 잡으면서 현지 진출 이래 사상 최대 판매 실적 달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영국 자동차 전문지 카딜러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카딜러 파워조사에서 1위를 차지해 3년 연속 가장 높은 평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직영점 운영이 쉽지 않은 자동차 업계 특성상
해외 업체들의 판매량은 개인 사업자인 딜러들의 판매 역량에 따라 좌지우지되는데요. 딜러 만족도는 현지 실적과 직결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아의 올해 영국 내 판매량이 10만 대를 돌파할지도 관심사인데요. 올 10월까지 영국에서 기아의 누적 판매량은 8만 9천여 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에는 코로나 사태 이전이 2019년 9만 7천여 대를 넘어 영국 진출 이래 처음으로 연간 10만 대 판매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기아의 소식 들어봤고요.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제조업의 이 서비스 화율이 주요 제조업 강국들에 비해서 좀 낮다라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낮은가요? 네, 일단 제조업의 서비스화란 말의 뜻부터 알아야 할 텐데요. 제조업의 서비스화란 기획, 생산, 유통, 판매, 유지, 보수 등 제조 모든 과정에서 서비스를 부과하거나 신규 서비스를 파생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제조, 서비스 기업의 비중은 독일, 미국, 일본이 모두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수출품의 제조 과정에서 투입된 서비스의 비중도 한국은 독일과 일본, 중국, 미국보다 낮았는데요. 수출품 제조에 의한 서비스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또한 한국은 앞서 언급한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한국무역협회는 보고서를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때 수출 효과도 증대되는 만큼 한국도 제조의 서비스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보도본부 서청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1.18%까지 하락세 보이면서 2,415포인트 선까지 내려갔는데요. 최근 들어서 FOMC를 앞두고 좀 숨고르기 장세에 보여진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현재 순매수세 보인 가운데 외국인 홀로 2천억 원 넘는 물량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기관이 이 수급이 불확실했었는데 다시금 상승 전환을 하면서 280억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이고요. 오늘은 개인이 1,725억 원 물량을 담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삼성전자가 내년 2분기까지 실적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1.4%대의 오늘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 6만 9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위인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 나타나면서 3%대의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시총 3, 4위 주의 위치가 뒤바뀐 모습입니다. 오늘의 3위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내년에도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4공장 수주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오늘자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시총 3위였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 둔화로 주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오늘 4위로 밀리는 모습인데요. 2.4% 하락세 86,200원 현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화학 오늘 2% 쉬어가는 모습이네요. 다음은 코스닥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코스닥 지수 1.7% 장중에 좀 하락폭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719포인트 선에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투자부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 홀로 순매수세 보여주면서 2,450억 원 물량 담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기관 1,200억 원, 외국인은 1,000억 원 가까운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들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1위인 에코프로비엠 오늘 3%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단식 상승 랠리 중에서 오늘자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대량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또한 3거래일 연속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위인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살펴보시죠. 오늘 1.8%대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은 내년에 국내 대형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개별 동력에 따라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LMF 3% 하락세, HLB도 1.9%, 카카오게임즈까지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 나타나면서 2%대의 하락세 나타나고 있네요. 오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 먼저 크래프톤 살펴보겠습니다. 신작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3% 상승세 나타나면서 23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 신작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오는 12월에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지스타 2022에서 시연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 관람객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대기 시간만 1시간이 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감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두 번째 특징주 레몽레인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시청률 호조 속에서 급등세 보이고 있는 레몽레인입니다. 오늘자 14% 넘는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27,800원까지 고점을 찍었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가 이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회귀해 인생 2회차를 사는 판타지 드라마인데요. 이 3회차에 전국 시청률 10%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늘자 14%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시각 시황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수급 상위 종목의 주요 흐름은 어떻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크래프톤이 신작 게임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네, 전화 연결이 현재 좀 고르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금 전화 연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현재 수급 특징주로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작 칼리스토 프로토콜 출시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흐름 2.8% 상승 흐름이고요. 23만 6천 원, 6,500원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장중에는 24만 4,500원 고점 터치를 했고요. 현재 윗골이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3%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네요. 네, 일중 상황 살펴보면 역시나 10시쯤에 가장 고점으로 도달한 모습이고요. 현재 하락폭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3%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과장님 다시금 만나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크래프톤에 대한 특징주 흐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작 게임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가장 많은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달 2일에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신작 게임인 칼리스토 프로토콜 출시를 앞두고서 이러한 신작 모멘텀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사전 판매량 순위 2위를 지금 기록을 하면서 지금 출시가 임박할수록 지금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이제 게임사들의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러한 신작 출시를 앞두고서 이러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다음 주 이제 출시를 앞둔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에 좀 수급이 좀 몰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작 게임 출시를 앞둔 현 시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좀 띠고 있습니다. 지금 K2 전차 수출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재차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재차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18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다가 최근에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이 출하되면서 주가가 다소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요. 그렇지만 재차 지금 2차 전지 소재 사업 다각화 속에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재차 좀 러브콜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중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현대 로템을 수급 특징주로 포착을 해봤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이틀 연속해서 이런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지금 최신 전차에 대한 수요 증가가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좀 향후 매출과 이익 증가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K2 전차 해외 신규 수주가 대폭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이제 4분기에 폴란드양 그 대규모 수주 잔고가 지금 이제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역대급 호황세가 지금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5년부터 35년까지 폴란드양으로만 연 1조 원 수준의 지금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좀 철도 부분의 수익성의 플러스 이런 방산 부분 쪽에 전차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성장성이 계속해서 좀 부각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여운 과장 포착 특징주는 현대 로템이었는데요. 4분기 역대급 호황이 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여운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JDI 파트너스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라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화제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방송 3회 만에 시청률이 무려 10% 돌파하면서 관련주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박 드라마 탐생 조짐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관련주 흐름 먼저 살펴봐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박 드라마의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10%를 넘어가야 그때부터 시장에서는 조금 관심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배우의 우리가 집중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송중기 씨 하면은 보통은 흥행 보증 슈퍼라고 할 수 있겠죠. 드라마에서는 뭐 거의 대작들을 대부분 이제 소화해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마어마한 이 시청률을 항상 보장해주는 배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작사들 가장 지금 뭐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은 레몽레인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SLA 스튜디오와 함께 공동 제작사로서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제작을 했다라고 해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발견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승 구간에서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항상 얘기 나오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자, 뉴스가 나온 다음에 사는 것은 추격 매수가 되는 것이 조금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조금 휴식을 취한 다음에 보시는 게 좋고, 자, 레몽레인을 본다라고 하면은 레몽레인의 모회사인 위직 스튜디오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를 인수한 컴투스 그룹주를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다른 모회사나 이제 뭐 컴투스 그룹 같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은 레몽레인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추후에 이 확산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컴투스 그룹이나 위직 스튜디오보다는 콘텐트리 중앙을 함께 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SLL의 이 공동 제작사죠. 이 모회사이기도 하고 지난번 대작 드라마라고 하면 또 수리남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이 수리남 쪽에 수혜감을 하나도 못 받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밀려있는 이 호재성 뉴스들이 반영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한 번에 수급이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수급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 장기적인 성장 그리고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아직까지는 좀 내포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콘텐츠주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 함께 움직여야 더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레몽레인이 추가적으로 더 이슈가 될 수 있느냐는 시청률도 중요하지만
이 다른 이 콘텐츠 섹터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아니면 에이스토리, 사마네트웍스 같은 이런 종목들로 이제 수급이 확산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확인하시면서 보면은 투자 관점에 있어서 좀 도움이 크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대박 드라마 탄생 조짐에 이 콘텐츠 관련주들이 현재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관련주들의 흐름들 먼저 살펴봐 주셨습니다. 또 재벌집 막내 아들의 화제성의 제작사인 레몬레이는 물론이고 또 OTT 플랫폼 관련주들이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종목 설멸시에서 좀 유의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가지면 좋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옥석 가리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촛불을 켜면은 바람만 살짝 불어도 금방 꺼지죠.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뭐 잠시 순환매가 돌 수는 있지만 너무나도 큰 기대감을 갖기는 어렵다. 단 만약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 뭐 수리남이라던가 뭐 이사감 변호사 우영우, 뭐 작년에 오징어 게임처럼 어마어마한 글로벌 흥행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종목들로 이제 수혜를 좀 확산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K 콘텐츠에 대해서 작년에 오징어 게임 그리고 올해 이사감 변호사 우영우, 수리남 같은 이런 대작들이 드라마들이 흥행을 거두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글로벌 협상력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고 OTT 서비스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이제 시청률을 확보해 준다라는 부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믿고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종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제가 방금 콘텐츠주를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웹툰 기반의 IP를 가지고 있는 이런 드라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웹툰이나 웹소설 관련주들 쪽으로도 이제 한 번 정도는 순환매가 돌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DNC 미디어나 뭐 대원 미디어, 뭐 키다리 스튜디오 그리고 뭐 이런 이 탑코 미디어 그리고 미스터 블루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웹소설, 웹툰, 그리고 게임 이런 IP들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컨텐츠화해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진출하는 방향이 계속 나오고 있고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만약에 이슈가 크게 된다라고 하면 순환매가 한번 돌 수 있다라는 정도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종목 선별 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의점으로서는 직접적인 수혜가 일어나는 종목이 아니라면 빠르게 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가 만약에 또 신드롬이 된다면 좀 확장이 될 수 있는데 웹툰 기반이기 때문에 웹툰 종목들까지 좀 수혜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과거에 흥행작들 사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분출된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이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 내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장 직접적인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 레몬레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함께 매수 타점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차트를 간단히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몬레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24,000원 구간에서는 계속 꾸준히 저항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2주 정도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 구간에서 갭상승이 나오면서 가장 강력한 돌파를 이루었고 오늘 거래량은 뭐 말도 못할 정도로 폭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에도 이제 윗꼬리 달고 조금씩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가까지 확인을 하시고 이 양봉에 중심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현재 가격으로 보면은 약 25,500원 전후가 되는데 현재 가격 정도 26,500원 전후 가격으로 끝난다. 종가가 마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양봉을 좀 중심적으로 보시고 양봉의
중심선이 될 수 있는 이 25,500원 전후까지 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좀 모아가시는 전략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현재는 레몽레인 수급이 이렇게 강력하게 폭발하면서 쏠리고 있는 종목으로 집중하시는 게 우선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사람 성향에 따라서 나는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먼저 상승한 종목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수리남이 어마어마한 이슈를 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히트작 이후에도 그 전후에도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직도 바닥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이 콘텐트리 중앙은 기존에 이 코로나 시절 같은 경우에는 이 멀티플렉스 메가박스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이제 적자 부분이 나는 부분을 해소할 수가 없어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보면 올해는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 멀티플렉스 부분에서도 60% 이상은 지금 수익성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가격이 계속 인상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그동안 주가의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던 부분이 약재가 해소되었다라는 측면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수급이 아직 좀 부족하긴 합니다. 수급만 한번 들어와서 아까 레몽레인처럼 첫 번째 양봉, 강력한 양봉과 이 거래량을 실어주는 첫 양봉이 등장한다라고 하면 그때쯤부터는 콘텐트리 중앙도 시세 폭발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 종목이 이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워낙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스튜디오 드래곤 다음 가는 2위 업체이기 때문에 대작도 만들 수 있고 이제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출발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8만 원을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가격 25,000원 구간에서는 현재는 뭐 3만 원대도 가야 되고 4만 원대도 가야 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겠지만 중장기적 성장 기대감만 본다라고 하면은 8만 원 이상을 가도 그리고 그동안 아킬레스건으로 잡혀있던 부분이 뭐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걱정이 없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SLL 중앙에 이 공동 제작으로 돼 있는 SLL 중앙에 이제 그 모회사이죠. 그러다 보니 이 SLL 중앙이 어떤 회사인지를 봐야 되는데 콘텐츠 제작만 하는 게 아니라 주연 배우 제가 송중기 씨를 강조해 드렸는데 송중기 씨가 이 소속돼 있는 이 하이지움 스튜디오의 지분 60.84%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예시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자, A스토리 같은 경우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슈가 됐을 때 강력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A스토리가 움직인 후에 이 그 주연 배우인 박은빈 씨의 소속사 나무액터스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가 이 당시에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도 아무 움직임이 없던 기업이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 제작사로서도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 송중기 씨에 대한 이 지분을 보유한 기획사 지분을 보유한 60% 이상의 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슈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호재는 계속 쌓아놓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좀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감이 있다. 첫 번째 양봉이 나오는 구간에서 집중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상승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의 수급 핵심은 레몽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연 배우 송중기 씨의 소속사까지 더불어서 이 콘텐트리 중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중국 OTT 서비스의 이 한학령 이후 6년 만에 한국 영화 서비스가 좀 이 개선이 되면서 관련주의 훈풍이 일었습니다. 지난 15일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이의 이 정상회담 후에 K 콘텐츠의 개방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내의 K 콘텐츠의 추가 개방 가능성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고요. 본격 개방 시에 그 파급 효과 어느 정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에 대한 기대감. 과거에 우리는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콘텐츠주들 그리고 엔터주들 진출하기만 하면은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한령
중국 뭐 공안 시절부터 시작해서 뭐 사드 보복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우리랑 교류를 잘 안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과거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직접 진출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중국은 우리나라가 진출할 때 이제는 이제 조인트 벤처 법인을 공동법인을 설립해서 진출하게 되어 있고 공동법인을 가지고 있고 혹은 중국과 거래를 하면은 모두 다 중국의 컨텐츠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열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호재입니다. 그런데 작년 오징어 게임만 생각하셔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는 중국에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중국인들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법 시청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호재는 되지만 너무 과도하게 기대감을 갖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자제의 의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것에는 좀 반대 의견을 주셨고요. 이미 뭐 넷플릭스가 진출을 하지 못해도 불법 시청이 좀 판이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8일에는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해서 문화와 콘텐츠 등의 서비스 혁신 방안을 좀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콘텐츠 관련주도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 전반적으로 이 국내외 호재와 신작 효과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 전반의 상승 동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투자 전략과 함께 탑픽 종목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시죠. 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은 해당 업계에서는 당연히 뭐 가뭄의 단비 같은 이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미국의 강력한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이 성장주들이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주가가 뭐 다들 이제 뭐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일부 관련주들만 이슈가 될 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K 콘텐츠는 글로벌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오징어 게임 계속 강조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뭐 시즌2도 제작하고 있고 작년에 세계적인 이 작품들을 이제 모두 이겨내고 올해 뭐 이 에미상에서도 이제 굉장히 뭐 좋은 상들을 또 휩쓰는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K 콘텐츠 이 구매 협상력에 있어서 이 협상력이 증가했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 OTT 업체들이 서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 디즈니가 OTT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는 뭐 마블을 비롯해서 자체 I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OTT에 서비스하던 이런 서비스들을 모두 중단하고 본인들 디즈니에 가입해야지만 디즈니의 IP를 볼 수 있다라는 것. 자, 이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뭐 HBO 맥스든 디즈니든 뭐 우리나라의 OTT 서비스든 자, 이런 OTT 서비스들은 이 자체 IP를 보유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K 콘텐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 이미 얻었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런 수급적인 측면, 긴축적인 측면이 이제 완화되고 이제 정상 궤도를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콘텐츠주들은 이제 출발점에 불과하지 않은가. 아직은 뭐 크게 상승한 종목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출발선상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시 한번 뭐 강조해드리면은 전 탑픽 종목을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뭐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가 아주 장기적으로는 뭐 이익권 종목이고 이제 아킬레스건을 해소한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아직 수급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좀 작은 종목으로는 이제 A스토리 같은 경우가 과거 킹덤부터 시작해서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뭐 빅마우스까지 그리고 내년에 뭐 무당을 비롯한 텐트폴 작품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작은 종목은 A스토리 같은 경우에 집중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이 돌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아직 돌지 않은 J 콘텐츠는 중장기적 성장 기대감.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여러분들이 수급에 따라서 관심을 가져보는 동향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JDI 파트너스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K 콘텐츠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ISL 이지환 대표와 증시 전반을 점검해보는 증시 인사이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대표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지난주 후반에 미국의 3대 지수는 이 경기 침체 지표와 연준의 관계자들의 매파적인 발언을 소화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쉬어가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연준의 FOMC 의사로 공개 앞두고 있고 추가적인 변동성 보일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는데 이번에 의사록에서 얻어볼 12월의 FOMC 이 주요 힌트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지난번 금리 인상 때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75bp를 4번 연속 인상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75bp를 인상해 가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2월 달에 50bp 내외 정도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드디어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연준의 기조 변화가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제 11월 의사록이 공개되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상승 포인트로 보는 거는 블레이드 연준 부의장처럼 일부 이제 소수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이제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금리 인상의 조기 중단에 대한 얘기라든지 혹은 금리 인상 지금 고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라는 강성 발언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 얘기는 내년에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제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상이 중단된 것이 아니다. 언제라도 금리 인상은 재개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아마 내년 초중반까지는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그 증시의 반응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바닥권에서 1차 상승을 이뤄냈던 그냥 일반적인 한호라고 본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마 섹터별로 종목별로 반응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섹터가 있고 적어도 금리가 인상이 중단되거나 혹은 금리 인하 기조로 가야지만 반응을 보이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부터는 차별화될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조정, 특히 이제 지난주 미국이 그 옵션 만기일이 끝났습니다. 만기일 후에 이제 그 패시브 자금이 재편될 건데 그 재편되는 기간 동안 지난주에서 이번 주 초중반까지는 조정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연준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반응이 이제 1차적으로 한번 정지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에 FOMC 공개가 임박한 상황 속에서 12월 FOMC 주요 힌트에 대해서 좀 엿봤습니다. 일단은 12월 50bp 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 의원들 내년 초까지 고금리의 좀 인상 발언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10월에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3%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근래 8개월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는 하지만 뭐 주요 유통업체죠. 타겟과 암마존의 전망은 좀 암울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강한 소비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의 성장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일단 이제 그 10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 수치에 대한 그 논란은 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본다면 내용이 이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고 일반 이제 필수 소비재 쪽보다는 사치세 그 품목 위주의 반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왜곡돼 있다라는 의견이 조금 있고요. 또 큰 줄기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이제 소매 판매는 사실 이제 좋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의도하는 바는 이 타이트한 고용을 좀 완화해서 결국은 공급에 관한 부분이 어렵다면 소비를 좀 위축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소비와 유통과 관련된 업체들이 일단 당분간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다라는 관점을 봐야 되고 결국 이제 타이트한 고용이 완화될수록 소비는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것과 최근에 이제 또 단기적으로 본다면 보통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연말 소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9월달, 10월달에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사실
시장을 앞당겨져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말로 가서 기대할 수 있는 연말 소비 특수가 조금 줄어들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미국 시장에서 조금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용과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하면서 타깃이나 일반적으로 아마존 같은 그 온라인이나 혹은 팬데믹 때 전성기를 보였던 그 온라인 유통업체 혹은 택배업체들이 지금은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타깃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가이던스도 상당히 하향 조정되면서 오히려 이제 주가가 지금보다는 4분기 이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소비와 관련 업체도 그 타깃이 조금 더 크다. 다만 이게 이제 조금은 온라인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과 그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차별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월마트나 특히 미국의 백화점 같은 경우를 보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동안 이제 주가 조정을 크게 받았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지금은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가운데 있고 반면에 팬데믹 때 전성기를 보였던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오히려 지금 가격 하락 압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 소비 유통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 조금 접근을 하신다면 백화점과 관련되어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에서 좀 한정적으로 주가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용과 연말 특수성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현재 좀 유통업체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투자 전략을 좀 짜보자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의 유통업체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반적으로 좀 박스권 안에서 흘러갈 전망이라고 하는데 증권가에서는 추가 상승과 추세 반전을 위해서 역시나 좀 실적과 경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4분기 국내 주요 기업의 실적 추정치, 증시에는 좀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일단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발표됐던 내용을 좀 보면 최근에 그 유한타 증권에서 냈던 내부 자료를 좀 본다면 3분기 실적 전망치 달성률이 그 200개 종목으로 좀 대표 종목으로 압축해서 보면 87.6% 정도가 나왔고 이 중에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비율이 40.5% 정도가 나왔습니다. 수치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사실 이제 그 3분기 실적이 굉장히 그 대단히 이제 눈높이가 낮춰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예측을 좀 많이 했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만큼 실적은 사실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보면 시장이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했던 우리 그 종목들이 글로벌한 종목들보다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졌던 어떻게 보면 이유이기도 합니다. 4분기부터는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됐던 3분기 그 실적의 가이던스 하향 정도를 본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인데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한전과 같은 이런 대형 그 종목들의 그 실적 하향 가이던스 하향치를 보면 53%가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53%가 넘는 하향치가 나옵니다. 코스피 평균적으로 보면 한 16% 정도 하향치가 나오고요. 반면에 이제 이런 그 중소형 종목들을 좀 따로 셀렉트해서 보면 오히려 이제 3% 정도 상승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그 실적이 개선되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나라고 판단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의 모멘텀에 따라다니는 투자가 일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역으로 본다면 4분기 실적이 거의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섹터들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그 관점은 우리가 뭔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 어떤 개선의 정도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가 바닥이 될 수 있냐 없냐라는 바닥론을 확인하는 게 일단 우선일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그 주가 탄력이 큰 종목들을 본다면 외국인의 매집이 이루어지는 특정 섹터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실적이 나아지는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폭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중소형주 위주로는 개별적인 실적이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서 모멘텀을 따라다녀야 될 것이고 반면에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4분기가 바닥을 형성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 바닥론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지금은 유효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3분기는 상당히 부진을 했고 4분기는 중소형주 위주로 개선이 되지만 대형주 위주의 바닥론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대형주 위주의 바닥론 확인과 중소형주 위주에서의 실적 모멘텀이 개선되는 종목들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을 좀 살펴보자면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 대비 좀 실적이 좀 부진했던 상황은 맞았던 것 같고요. 일단 4분기를 살펴봤을 때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투자 전략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실적 바닥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대형주 그리고 또 실적 개선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서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는 종목을 찾는 것이 중소형주의 투자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를 좀 주도할 업종은 무엇이라고 보실까요? 이번 주는 아마 지난주에 이어서 주 초반에 이제 조정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그 상승했던 증시가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바닥권에서 상승했던 그 일부 이제 헤지 펀드 물량들이나 개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이제 나올 만한 위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121선을 돌파한 이후에 첫 번째 이제 눌릴 수 있는 자리인데 이곳에서는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작업이 1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곳과 공매도가 한매가 들어와서 상승했던 종목들의 상승이 좀 멈추는 단계 그런 지점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번 주는 초중반까지는 조정을 좀 염두에 두자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십니다. 반면에 이 조정 이후에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이제 베어마켓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 급락 이제 이런 패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그 상승은 어떻게 보면 지난 7월 달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집했던 부분에 코스피 시장에서 9조 원 이상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번 조정 구간에 나오는 물량이 뭐 기껏 해봐야 4, 5천억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8조 5천억 이상이 그대로 그 유입이 유지가 된다라고 본다면 조정 이후에 오히려 상승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외국인이 매집했던 이 조정 물량 유입했던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12월 초 중반에 오버슈팅이 한번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말장을 앞두고 이 오버슈팅을 노리는 전략으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그 눌림목에서 오히려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주 중반 이후에 지금 조정 대비에 그 매도 물량이 적게 나오는 섹터도 예를 든다면 반도체 같은 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위주로 했던 전방 산업과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기인하는 소재 부품 쪽으로 본다면 매집량 대비 매도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섹터 일부와 그다음 경기 확장 쪽에서 지금 보시면은 가장 지금 두드러지는 게 기계업종입니다. 기계업종은 미국 증시도 역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네옴 시스템과 관련돼서 건설주도 조금 반등을 줍니다. 이런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기계업종들, 그러니까 이런 매집이 강했던 반도체나 기계업종들이 이번 주에 좀 눌릴 때 눌림목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찬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매도 그동안 이제 바닥권에서 굉장히 급등을 했지만 주로 매집보다는 공매도 한매에 움직였던 화학업종이나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같은 업종은 오히려 이번 그 조정 구간에서 물량을 조금 줄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의 매집이 이어졌던 섹터들에서는 조정을 활용해서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반면에 그동안 공매도 한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시는 전략이 이번 주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면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이 한 2년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하락장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집이나 혹은 상황에 대한 반전보다는 항상 이 베어마켓 랠리가 지금은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베어마켓 랠리이냐 아니냐라는 논쟁보다는 이러한 그 고점이 어디서 형성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2,400을 못 넘어갔다라고 했던 2,500, 2,600, 2,700 계속해서 고점 논리가 나오는데 그 여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매집에 이어졌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꺾이지 않으면 일단은 시장은 상승 기조를 이어간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본격적으로 출회가 될 때 같이 매도에 동참한다라는 전략으로 연말 랠리가 예상되는 시점까지 오히려 주식 물량을 좀 조정을 활용해서 늘려가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를 비롯해서 연말까지 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최근 좀 상승을 많이 했고 외국인의 매집이 들어왔던 반도체와 기계 그리고 건설 관련주들은 좀 눌림목에서 매수의 관점으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화학과 화장품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관련주들은 좀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길 거두해 주셨습니다. 결국 좀 중요한 것은 고점 논리에서 좀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꺾이지 않으면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지금까지 ISM 이지환 대표와 글로벌 증시 전반에 대해서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2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